정치인이야. 네, 안녕하세요. 동갑노무사입니다. 이동 중에 지금 좀 미리 찍어놓는 영상인데, 오늘 일정이 다 끝나게 되면은 편집상으로는 앞에 제가 보여드린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이제 지역의 기구를 이제 좀 가게 됩니다. 사실 노무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업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정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정책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정책이라고 하면 괜히 막 정치하냐, 뭐 정치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사실 정책과 정치는 물론 연관은 되어 있지만 사실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치인은 진짜 말 그대로 얼굴 마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썩 존경을 받지는 않는 직업인 건 저도 이해를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 오피니언 리더 개념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인들이 뭐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하죠. 뭐 그냥 단순히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뭐 아니면 특정 뭐 정책 내지 정치 집단을 약간 매도하는 이런 형식으로만 진행이 되고, 공약이 없다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총선도 있었는데, 사실 이번 총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공약이 없이 서로의 당을 굉장히 좀 공격하는 형식으로만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는 결국 우리 사회가 정책,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만큼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청년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스스로 뭐 전문성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모든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노동이면 노동,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연구라는 측면에서 사실 접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이론과 실무는 다르고, 정책은 완전히 실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멋지고 굉장히 완벽할지라도 정책으로서는 꽝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과연 그럼 얼마나 실효성 있는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느냐, 그리고 실효성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느 수준까지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정책 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연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학력적인 부분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제 전공이나 흔히 말하는 석박사의 학위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정책이 그냥 사실 아이디어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를 실무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바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냥 개인의 생각에 지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가 되는 과정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책 입안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저는 노무사이다 보니까 노동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 초년생들의 노동에서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래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2030 자문단이라는 고용노동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거 외에도 저는 원래 인천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쩌다 보니 인천에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면서 크게 성공해서 좋은 곳으로 가거나 정말 제 노무사 사무실이 망해가지고 쫓겨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집에서 이제 한참을 거주하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이는 정책 네트워크에도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양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계양 청년 네트워크라는 행사를 오늘은 가는 거고요. 제가 이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는 날에는 인천 청년 네트워크라고 해서 조금 더 상위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거기 이제 발대식에도 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본업과는 별개로, 물론 이게 뭐 무슨 보수를 받고 하는 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에 가까운 일들이지만 인적 네트워크도 쌓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냐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이제 지역 기반이다 보니까 해당되는 지역 내에서의 현안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분과의 구분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창업 분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노무사다 보니 뭐 원래도 노동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더더욱이나 전문성을 좀 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취창업 분과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역 현안으로 마주하게 되는 취업과 창업에 관련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이는 사람들 자체도 다 청년이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청년 중에서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노땅인 상황인데, 훨씬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학생일 수도 있고 사회초년생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는 예를 들어 뭐 일자리로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자리로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다른 특히 지자체에 비해서 미진한 정책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동이라는 부분은 노와 사라는 상대방이 이제 양 당사자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청년 창업가의 이제 입장에서도 그럼 창업이 얼마나 우호적인 환경인지,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창업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꽤 많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지자체에선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주면 좋을지 같은 것들을 하고, 노사라는 당사자끼리 좀 지역에 있는 사업장들을 이제 청년들이 방문을 해서 그 간담회 같은 자리, 청년들이 바라보기에 개선할 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직간접적으로 제안을 하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이제 회의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룬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성이 없는 제안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정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학문의 이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이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그 어렵다는 게 진짜 학문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책 연구는 현장에 있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이제 그냥 연구소에서 연구만 하시는 분들이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탁상 공론, 이제 책상머리에서 공무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는 내용들이 결국 이론상으로만 그럴듯한 정책을 내놓다가 발생을 하게 되는 시행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책 수혜자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정책이 마련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책의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근데 수혜자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만족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소비자 중심적인 이제 생각을 할 때 흔히 말하는 세금이 들어가고 국가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이런 정책들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좋은 쪽으로 풀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가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년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정책을 기존에 입안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저희 같은 2030 나이대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분들이 사실 이런 정책 입안에 선두에 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윗세대의 눈에서 볼 때에 젊은이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결국 괴리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요즘 이제 정부든 지자체든 많은 기관에서는 청년들을 불러다 놓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청년들한테는 호응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자문의 역할로 미리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낭비를 훨씬 적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거꾸로 이제 나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어려웠던 굉장히 전혀 의외의 내용들이 막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관공서에서 왜 제발 한글 파일만 쓰냐, 우리 대부분이 라이센스 없어서 한글 파일 못 여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한글을 쓰고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공서에서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글이라는 라이센스 자체가 잘못됐다, 뭐 회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특히 뭐 앱, 맥 스튜디오 이런 데서는 윈도우에서 작성한 문서가 깨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 표가 흐트러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쓰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워드 파일로 공유를 해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적어도 뭐 PDF로 공유를 해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 것부터가, 관공서에만 30-40년씩 다니신 분들은 한글 프로그램 자체가 무조건 깔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열릴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세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저희가 뭐 한 달에 몇만 원씩 내면서 그거를 몇 번 쓰겠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전방위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그리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이제 일자리와 청년이 실제로 선호하는 일자리의 간극은 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조선업부터 시작해서 사실 청년들이 썩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장려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그쪽 산업도 사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진짜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들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그거를 완전히 채울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럼 그거를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채워줄 수 있는지, 그리고 거꾸로 말해서 이제 비선호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런 청년정책 거버넌스 노동 파트에서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천이 공단이 굉장히 크고 인구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좋은 기업들이 몇 개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강소기업들도 충분히 많고 그렇지만, 만약에 있다라고 해도 저희가 뭐 애초에 명단이 뭐 작지만 알찬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제공을 한다든지,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요 길 자체가 지금 인천, 부천 이제 공단들이 굉장히 많은 이 도로거든요. 이 집 배경으로 깔리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청년들이 가기에 선호하는, 흔히 말하는 청년 친화적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으로 변모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청년 입장에서 뭐가 좋은 회사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돈만 많이 주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라벨이라는 부분과 뭐 사내 복지라는 부분도 충분히 신경을 써주고, 무엇보다도 내 커리어 패스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한두 명이 좀 청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의 이제 정책적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 입안이라는 거버넌스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노무사분들이든 회사를 다니시면서 관련된 이슈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개인이 혼자서 떠들어서는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공론화가 되고 여러 명의 머리를 거치고 실제 이제 정책 집행 과정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많은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가급적이면은 정책 거버넌스 관련된 활동들은 최대한 좀 브이로그로 남겨보려고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뭐 어디 회사를 방문하거나 의뢰인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당연히 노출하면은 당장 공인노무사법 자체에 어떻게 보면 위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하고 있는 사업장을 가서 사업장의 내용을 찍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정책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오히려 더 자유롭게 홍보의 차원에서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 노무사 유튜브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에서 이런 방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싶은 마음에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갑노무사 박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